네, 안녕하세요.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의 정재경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행성 축협 한우의 등심 단면적이 작다는 그런 고민거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사 결과와 함께 개선 방안, 해결 방안을 조심스럽게 좀 농가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과연 행성축협 한우가 갖는 농가분들 행성축협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등심 단면적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며 그 원인으로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지 저희가 조합직원과 함께 작년 12월, 1월 나름대로 현장을 좀 답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나름 정리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성축협 한우가 갖는 의미를 좀 저희는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에 밖에 있으면서 나름 행성축협 한우에 대해서 지근거리에 있었지만은 나름 자부심도 있었고 상당히 좀 뭐랄까요, 어떤 가이드 방향으로서 많이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행성축협 한우가 갖는 의미는 크게 세 개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농가분들께서 나름 자부심을 가져줘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한우를 대표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행성을 대표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성에 많은 한우 농가분들이 있는데 한우 농가의 소득의 주 장목이다. 그래서 전국 우리나라 한우를 대표하고 행성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한우 농가의 소득을 대표하는 작물이라는 점은 분명한 아마 사실로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현재 과연 행성축협 한우가 등심 단면적이 작다라고 저희가 이제 말로만 좀 전해지고 있었는데 과연 어떠한 현실인지 상황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저희가 이제 통계청 자료하고 전국 자료를 비교하려다 보니까는 20년도 자료는 아직 좀 이렇게 같이 고려하지 못했는데요. 지난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의 등심 단면적의 추이를 봤습니다. 비교는 전국하고 그 다음에 강원, 그 다음에 행성군 전체, 그 다음에 행성축협 한우하고 비교했습니다. 농가분들께서 여기서 보실 적에 이 이제 연녹색의 그래프를 보시고 그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 2019년도에 평균값이 91.9cm 제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은 그 위에 있는데 파란색으로 95.0, 대략 3cm 제곱이 작아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러한 작아진 값이 최근 3년 전 2016년도 약 95cm 제곱에서 3년 동안에 건 3cm 제곱 작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는 오늘 키워가지고서 1년 뒤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서 통상적으로 2년 반, 30개월 전후 있다 나가는 건데, 이게 지난 3년 전부터 이런 추세라면은 사실 조심스럽게 20년도, 21년도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등심 단면적은 도체중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심 단면적이 1cm도 아닌 3cm 제곱이 작다는 것은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그러면 이런 등심 단면적이 작다는 것이 큰 문제 있겠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 농가한테 어떠한 현실적으로 어떤 실익을 갖다 주는지 손해를 끼친지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농가 소득 차이에 있어서 대략 두당 250에서 450만 원씩, 물론 극과 극의 경우이긴 하지만 농가 소득 수치 금액이죠. 차이를 갖다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출한 것 중에서 투뿔짜리와 완뿔짜리 1등급 중에서 등심 단면적이 가장 큰 거와 작은 거, 또 완뿔에서도 가장 큰 거와 작은 거, 또 1등급에서도 가장 큰 거, 작은 걸 이렇게 봤더니
툭불에서는 53cm 제곱의 차이가 벌어졌고요. 완불에서는 45cm 제곱, 1등급에서는 25cm 제곱이 벌어졌는데 이 가격은 물론 이제 체중이라던가 도체중이라던가 육질 등급도 같이 연관이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가격 차이는 툭불에 있어서는 388만 원, 완불에 있어서는 451만 원, 1등급에 있어서는 248만 원. 결코 쉬운 적은 얘기는 아니다. 두당 250에서 450만 원 정도 가격이 차이진다면은 전국 수치 금액이 아마 모르긴 해도 800에서 물론 1300짜리도 나오지만은 아마 2020년도에 아마 850에서 형성 거의 될 거예요. 전국 기준이. 여기에서 이렇게 250, 450 차이라는 거는 농가한테는 엄청난 손실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농가분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결된다는 점.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성축협 판후가 20년 이상을 저희가 유지해오던 나름대로의 어떤 상징성, 이걸 갖다가 전국 하나를 대표하고 행성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농가의 소득의 주 장복으로서 대표 자리를 했던 부분들이 손상이 있게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입장에서 농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좀 이게 받아들이고 좀 나름 해결 방안을 위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저희가 과연 이러한 원인이 뭐였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우선 농가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도 2020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출하한 농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농가와 그렇지 않은 일반 농가를 각각 우수한 농가 6농가, 그 다음에 일반 농가 5농가를 골랐어요. 물론 이 농가들은 기본적으로 그 기간에 15마리 이상 출하한 농가들 나름대로 어떤 표본 집단으로서의 어떤 기준을 가졌고요. 했더니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등심 단면적이 우수한 농가 6농가에서 출하한 140도는 97.3, 엄청나게 사실 큰 것도 아니었어요. 전국 평균보다는 2.3 정도 넓은 상황이었는데 이 반면에 일반 농가 5농가는 얼마냐면 87.4, 이 차이가 건 9.9cm 제곱, 10cm 제곱 차이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한번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면적도 이렇게 차이졌지만 더불어 일반 농가와 우수 농가하고의 기타 완불의 출현율도 보면 한 53%, 그 다음에 도체중도 한 46kg, 그 다음에 마블링은 한 2.1, 경락 가격은 평균 174만원 차이가 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등심단면적 하나만의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등심단면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수농가와 그 다음에 일반 농가는 약 10cm 제곱의 면적 차이가 지면서 이 가격 또한 두당 174만원, 그리고 다른 완뿔 이상의 출현율하고 도체중이라던가 이런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쨌든 간에 요 우수농가 6농가와 일반 농가 5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과연 출하한 성적에 대해서 이 개체들의 애비들의 유전 능력과 어미들의 유전 능력, 그리고 이 농가들의 사육 기술, 환경, 여건 등에 대해서 이어서 비교했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민이 좀 됐던 부분들이 과연 이 우수농가가 일반 농가하고 이런 성적 차이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느 특정 시점, 육성기 아니면 비육 후기 아니면 출하 시기 어느 때의 문제인지를 한번 보려고 저희가 우수농가에서 출한 140도와 일반 농가에서 출한 96도를 다 합쳐서 출하 원령대별 등심 단면적인 우선 패턴을 봤습니다. 봤더니 이 위에 진한색이 이제 우수농가의 등심 단면적 패턴이고요. 이 밑에 옅은 흰색 계열이 이게 이제 일반 농가의 패턴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출하 원령 29개월령, 30개월령 쭉 해서 35개월령까지 출하했던 자료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출하 원령이 이 우수 농가하고 이 일반 농가하고의 이 기본적으로 이 거리가 있어요. 이 면적의 차이가 벌어졌어요. 대략 10cm 정도 돼요. 10cm 제곱 정도가 벌어져 있었고,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등심 단면적의 차이가 출하 원령이 저희가 보기에는 29개월령
이전, 29개월령 이전인 이 앞에 그러면은 비육 중기라던가 비육 전기, 육성기, 송화기 이때부터의 문제가 누적된 결과로 보여지는 거죠. 아마 이게 맞을 거라고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등심 단면적은 교과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통상 늦어도 28개월 전후 되게 되면은 자기 등심 단면적 해파의 한 90%까지는 다 채워집니다. 그 이후에는 크게 이렇게 뭐 넓어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분명히 이러한 행성축현 한후의 등심 단면적의 문제는 보게 되는 28개월, 20개월 이전에부터의 누적된 문제다. 그 전에 그러면 어떤 원인이 있는지 우선 부모 입장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미소하고 애비에 한번 과연 저희가 종모 많이들 해요. 계량 많이 얘기합니다. 우량함수 선발 많이 얘기하고 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만큼 어떤 소고기의 품질에 있어서 계량적인 부분, 유전적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우수농가와 일반 농가에서 출하한 140도와 93도에 대해서 이 개체들의 어미소와 애비소들의 유전 능력, EPT 값, 그 다음에 내지는 예상 유전 전달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우수농가에서 나온 소들의 그 다음에 일반 농가에 나온 소들의 부모들의 능력을 비교해 봤습니다. 참 재밌게도 아비소와 어미소, 이 아비소는 이제 종모죠. KPN 얘기하는 건데요. 시수스입니다. 우수농가와 일반 농가에서 출하한 140도와 96도의 아비소의 등심 단면적의 EPD 값은 3.459cm/제곱. 그 다음에 일반 농가에 출하한 96도의 아비소들의 면적의 EPD 값의 평균은 2.55cm/제곱. 이 차이는 0.9밖에 안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애비들의 능력 차이로 인해서 등심 단면이 작아졌다?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미소들에 대해서도 한번 뒤져봤습니다. 어미소들에 대해서 등심 단면적에 대해서 우수 농가에서 출하한 140대 어미소들의 유전 능력 값은 1.985cm/제곱. 그 다음에 일반 농가들의 어미소들의 등심 단면이 2.086. 이건 거의 0.096.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수 농가에서 출하한 140도와 일반 농가에서 출하한 96도의 어미소와 애비소의 등심 단면적에서 유전 능력값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단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이번에 이 등심 단면적의 문제는 결코 유전 능력에 대한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물론 100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동안 느껴오던 이건 볼 거 없이 어미소 애비소의 문제야 라고 얘기하기는 100% 얘기하기는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가 있죠. 더불어서 요즘 이것도 한번 봤어요. 그러면은 혹시 어느 농가에게인가 우리 요즘 많이 얘기하는 KPN 950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203번 요즘 뭐 1400번인가 1041인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너도 나도 원하는 이런 탑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들이 들어가지는 않았을까? 두 번째 놀란 게 뭐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쏠림 현상의 주범인 950이나 103은 공교롭게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어요. 오히려 가장 많이 공급된 정액이 여기 이 23마리의 경우가 뭐냐면 1017번 얘는 증체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49번 얘도 증체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너도 나도 얘기하는 KPN 950 뭐 1023번 1041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의 정액이 들어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쏠림 현상, 선호 정액에 대해서 지나친 집착은 조금 내려놔도 된다. 이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요. 다음 한 번 또 봤어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공급되어 있는 1017 정액과 요거는 이제 우수 농가에서 출하했었던 140도와 그 다음에 일반 농가의 90도 합친 거의 전체 얘기입니다.
1027번과 두 번째는 1035 정액, KP 1049의 정액이 각각 보면 증체형이네요. 요 동일한 정액에 대해서 우수농가와 일반 농가에서 출하 성적은 어떨까라고 한번 봤을 때는 참 동일한 앱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농가에서 5마리 출하했고 일반 농가도 4마리 출하했는데 등심 단면적이 동일한 앱임에도 불구하고 1027 정액의 경우는 무려 16.7cm 차급이 졌어요. 마찬가지로 1035나 1049 정액도 우수농가와 일반 일반 농가와 정액 차이는 등심 단면 차이는 대략 15cm 이상 차이져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를 한 번 더 중도 과정 체크를 한다면 어미예비 능력 차이는 없어. 그런데 또 동일한 정액에서 또 우수농가와 일반 농가에 간에 차이는 15에서 cm 이상 차이가 져. 그러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 합리적 의심이 뭐냐면 혹시 사료나 사양관리나 환경 염두에 갈 수가 있겠죠.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사양 환경 이 부분은요, 저희가 나름대로 체크해야 될 분무 항목을 한 7, 8개로 정리했어요. 크게 보시면은 첫 번째, 과연 농가에서 나름대로 내가 선호하는 고급육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준수하느냐, 이런 측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송아지 관리 부분이에요. 송아지 관리 부분에 어떻게 제대로 송아지를 갖다가 이렇게 동기호 같은 원령계들을 이렇게 반편성해 주는 건데 이렇게 하고 있느냐 등한 동기호 관리 부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급수 관리, 그다음에 주변의 환기, 그다음에 햇빛 이런 부분. 그래서 프로그램의 준수 유무, 송아지 소 개체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주변 환경에 대한 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나름 이렇게 나눠봤어요. 첫 번째, 내 나름대로 어떤 고급육 사양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면 지금부터예요. 그 프로그램에 준해서 보통 육성기, 그 다음에 송아지, 육성기, 비육, 전기, 중기, 후 이렇게 구분을 딱딱 지어요. 원령에 따라서. 그걸 준수하느냐 안 하냐. 두 번째, 그리고 더불어서 그 구분된 성장 단계별로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료, 농후 사료일 수도 있고 조사료일 수도 있고 TMF 사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제시하는 사료를 그대로 급여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막 바꿔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사료량을 적절하게, 여기서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몇 킬로 줘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게 100%딱 알아맞힐 수는 없어요. 제가 결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료 급여량은 앞에 거는 성장 단계로 구분하고 거기에 맞는 제시 사료를 주고, 근데 급여량만큼은 농가분들이 가감을 해줘야 돼요. 전반적으로도 좀 더 줘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프로그램을 만들 적에 소들의 등치 부분은 깊이 고려가 되어 있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체중만 봐가지고선 걔가 말른지 안 말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농가분들은 보기 때문에 보고서 육성기 때, 비육성기 때 통상적으로 보면 몸집이 중간 정도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개체들이 덩치가 크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주려는 양을 줬을 경우 애들이 마를 겁니다. 또 반면에 뒤집어 얘기해서 애들이 주려는 양을 줬는데 애들이 등치가 작다 보니까 댕글댕글해. 육성기 때, 비육성기 때 바람직하지 않죠. 그럼 감량을 해야죠. 이 가감은 농가분들이 소의 BCS, 신체 충실 지수, 살찌 정도로 보고서 가감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송아지 관리에 있어서 동기후라 그랬어요. 원령 기준. 한 방에 저희가 생후 2개월 아니면 5개월짜리를 딱 맞춰가지고 4마리, 5마리 넣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5마리, 4마리 중에 한 방에 있는 애들 중에서 심하게 5개월까지 차이가 벌어진다거나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초동생하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갖다가 한 방에다가 가다 놓고서 하나의 급식을 해주는 것과 똑같은 격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두 번째, 이 부분이에요. 제가 송아지서부터 육성기까지라고 그랬는데 다른 지역에 모두 많이 좀 권장을 해주세요. 충분히 좀 합방을 시켜주더라고요. 이 얘기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통 우사가 4 곱하기 8, 5 곱하기 10짜리로 한 판이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보게 되면 거기다가 4마리 5마리를 꽉꽉 이유와 동시에 입식과 동시에 가둬놓고서 출할 때까지 그대로 가요.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기면 어린 학생들한테 운동해라 시켜놓고서 독방에다 가둬놓는 거하고 거의 좀 유사한 격입니다. 저희가 등심단면직이라고 하게 되면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등뼈가 있습니다. 등뼈가 보시게 되게 되면은 약간 전면이나 후방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십자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한쪽에 올라져 앉아 있는 게 등심이에요. 잘 아시죠? 그러면은 이 십자가 형식의 뼈대가 크면 클수록 이 안에 올라져 있는 등심은 클 수밖에 없고 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답이 뭐가 되죠? 뼈가 튼튼하려면 어떻게 되죠? 칼슘 많이 먹인다? 인 많이 먹인다? 물론 그 사료에서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 거야. 우리가 농가할 수 있는 거는 운동입니다. 운동. 새롭게 뭐 운동장을 만들어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최대한 내 우사 여건에서 있는 여건 내에서 이런 합방이라는 방 합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애들이 좀 더 자유롭게 조금이라도 좀 더 뛰어놀 수 있게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환경관리예요. 급수관리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우사 바닥 관리, 그 다음에 우사 통풍 잘 돼줘야 돼. 환기가 좋아야 되고요. 햇빛 잘 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사 항목을 만들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우수농가 6농가, 그 다음에 일반 농가 5농가를 저희가 현장 답사를 했고 그 결과 정리한 게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우수농가하고 일반 농가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과연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준수하고 있느냐, 우방 관리를 제대로 송아지 관리를 해주고 있느냐, 그 다음에 기타 환경을 해주고 있느냐. 이 비교를 보시게 되면 우수농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동그라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삼각형이 들어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는 뭐냐면 이대로 준수하고 있다, 지켜주고 있다. 플러스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의 바탕에서 융통성도 부리고 있더라. 이 얘기예요. 반면에 일반 농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좋아야 보통이에요. 보통 내지는 그대로 안아주고 있더라. 물론 다 이유는 있었어요. 사정이 있었어요. 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사가 비좁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지리적인 여건도 있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최대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인데 우수농가하고 일반 농가의 이러한 환경적인 후천적인 이런 요인들을 봤더니 우수농가는 전반적으로 보면 기본에 충실하더라. 저희가 엄청나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아마 지겨울 정도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한 많은 강사보다 더 많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실천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중요했다라고 여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수농가는 일반 농가는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거예요. 사정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쪽이 많더라. 그리고 우수농가는 플러스 알파, 이게 뭐냐면 나름대로의 노하우, 자기 여건 환경에 맞는 노하우를 좀 더까지 이제 융통성도 부려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관리 이 부분에 대했던 걸 간단히 이렇게 보고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요거는 이제 행성축격 한우 TMF 그 고급육 사행관리 프로그램을 많이 요거를 준하고 있더라고요. 우수농가든 일반 농가든지 간에.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첫 번째, 송아지는 언제까지고, 육성은 언제까지고, 비육 전기는 언제고, 나머지 비육 후기, 성숙기, 숙성기라고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는. 이거를 최대한 지켜줘라. 그러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지킬 수는 없지만은 한 칸이 나름대로 애초부터 원령과 덩치가 비슷한 애들끼리 마서 그런 평균 몇 개 원령이 되잖아요. 그 기준으로 요걸 끊어줘라. 그리고 더불어 여기서 주라는 사료 종류에 맞게끔 그 사료를 줘라. 그리고 급여량은 다만 급여량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러스 알파를 해주셔야 돼요. 그때 뭐를 보고 했냐? 송아지들의 몸집 상태, 영양 상태를 보고서 해줘야 돼요. 무조건 얼마 주라 했으니까 얼마 준다? 생작물이잖아요. 공산품이 아닙니다. 공산품은 컴퓨터에 입력시킨 매뉴얼대로만 딱 해놓거든 그대로 나와야 돼. 밤이든 낮이든. 근데 생작물은 안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스 알파는 농가분들이 그래서 예찰을 해줘야 되고 하루에 분명 2번 이상은 항시 돌아줘야 돼요. 몸집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림으로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동기후 편성 그다음에 합방 부분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한 농가의 사진 자료에 그대로 보시면은 이제 애들이 고마고마한 애들 한 방에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요. 요 얘기입니다. 웬만하면 한 방에 5마리 있다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진짜 뭐 이해가 되지만 웬만하면은 3개월 작은 애하고 나이 많은 애하고 3개월 이상 지지 않게끔 가능한 1, 2개월 사이가 되게끔 이렇게 반편성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요거는 저게 다른 지역의 사례인데 여기 지역은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요건 제가 이제 이렇게 적용시켰던 경우에요. 이 지역은 보시면은 5 곱하기 10m 우사예요. 한 라인이 복식인데 한쪽 라인이 12칸이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가서 4칸씩 잘라가지고 묶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가운데 기둥을 이렇게 열어서 그랬더니 애들의 보기엔 사방이 흩어져 있어요. 또래끼리. 그러면서 여유 있게끔 충분히 운동도 해가면서 이거는 차후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또 다른 효과까지 같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여건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여러 가지 이제 뭐 환경 관리 부분인데 음용수, 우사바닥, 햇볕 환기 이렇습니다. 요번에 갔던 농가분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깨끗하더라고. 진짜 너무 깨끗할 정도예요. 저희가 그렇다고 간다라고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제 밥그릇보다 깨끗할 정도더라고요. 요거는 가능하면은 매일 음용수 좀 해주시면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 보시다시피 여기 왕견과 톱밥 이렇게 깔아주셨는데 뽀송뽀송합니다. 물론 돈 문제도 있지만 송아지 쪽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환기관리 이런데 어떤 데 가보면 뭐 노란색 가바로 그냥 싹 감아버렸어요. 소가 감기는 바람에 걸리는 게 아니고 새바람에 걸린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 터져져 있습니다. 환기가 잘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채광, 햇빛이 잘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 요건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좀 깨끗하게 하달라는 얘기는 그만큼 소에 가까이 많이 생활을 하시는 얘기도 돼요. 깨끗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없겠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지금 행정지킴하는가 등신단백이 작다는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소가 통상 2년 반 뒤에 결과물이 나온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결코 이렇게 지금 더 이상 시기를 놓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빨리 서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개량 관리 측면에서요. 요거는 이제 농가분들이 할 수도 있지만 요거는 행성한우 정액이라든가 전체 관리에 있어서 좀 등심 단면적을 좀 더 큰 시수소 종목, 그 다음에 우량함수 개념에서도 등심 단면적이 조금 더 넓은 애들에 대한 선발 강도를 높이자 이 얘기입니다. 요거는 농가분들이 하실 부분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어떤 행정이랄까요? 공적인 측면에서 같이 서둘러야 될 문제를 보고 농가분들께 주로 드리고 싶은 요겁니다. 환경관리 부분인데 앞에서 쭉 보셨다시피 결코 어떤 종자의 문제만은 지금 분명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건 극히 미미한 정도인 것 같고요. 큰 문제가 저희가 보기에는 환경관리, 사양관리 쪽으로 해당이 돼야 되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름대로 기준을 하고 있는 고급육 사양관리 프로그램의 원령이라든가 동기후관리라든가 사료의 선택이라든가 급여량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자. 그리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내나비 노하우를 거기다 좀 살을 얹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타 우방이라든가 환경관리, 송아지 육성기 때 합방, 그 다음에 음용수 청결, 통풍, 햇빛관리 철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쉽게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사실 등심 단면적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육질이라든가 도체 중에 있어도 과거에 같은 그런 어떤 성장세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등심 단면적을 계기로 해서 행성축협 한우가 더 이상 이렇게 위험에 처하기 전에 한우를 대표하고 행성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농가의 주 소득작물으로 자리를 매김하는데 하자가 없게끔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